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오늘은요. 다음 주에 청약이 시작되는 AB온하고 SK리츠 수요 예측 결과를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근데 아시죠? SK리츠하고 AB온뿐 아니라 YM택의 일정도 겹친다는 거. 그래서 YM택 분석까지 마친 뒤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겠지만 AB온하고 SK리츠의 오늘 수요 예측 결과 그리고 오늘 상장한 D&D 플랫폼 리츠의 주가 흐름만 체크를 하셔도 대충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할지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YM택의 분석 자료는 준비하는 대로 오늘 안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오랜만에 2차전지 관련 섹터라서요. 청약자들의 사랑을 독차지할 것 같기는 한데요. 자료와 함께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B온의 수요 예측 결과부터 같이 볼게요. 코스닥 3초생이었고 불안한 요소들이 꽤 많았었는데 영 결과가 좋지 않더라고요. 경쟁률이 오랜만에 또 100대가 나와줬어요. 139.36대 1.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올해 진행된 IPO들 중에서요. AB온보다 낮은 경쟁률을 기록한 회사는 아모센스, 기억나시죠? 아모센스 뿐이었어요. 그 정도로 기관이 외면했네요. 이 기업도. 네, 신청가격 분포표 보시면요. 밴드 상단인 17,000원 이상을 제시한 비율이 55.16%밖에 안 되고요. 상단을 초과한 비율은 19.17%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게다가 밴드 하단 가격인 14,500원을 제시한 비율도 4.5%나 되고요. 하단 미만을 적어낸 기관도 17곳이나 있었고요. 신청 수량 비율로는 0.74%가 됐네요. 네, 그래서 신청가격 분포표도 사실 별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상단 이상 제시 비율이 꽤 됐기 때문에 공모가는 17,000원 상단 가격으로 확정이 됐고요. 일반 청약자 물량은 25%로 확정됐어요. 네, 그래서 공모 규모는 약 387.6억 원 정도가 되겠네요. 청약일과 환불을 상장일 체크해 주시고요. 상장일은 미래에셋증권 MTS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9월 8일로요. 그리고 청약 가능 증권사는 미래, 하나, 유진 세 곳이에요. 중복 청약은 안 된다는 거 이제 아시죠? 네, 다음으로 의무 보유 확약 비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확약을 신청한 기관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신청 수량 기준으로 총 4.33%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기관 유형별 세부 내역도 공개하지를 않았어요. 세부 내역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요. 네, 다른 IPO와 비교해볼 의미도 없이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낮은 수준입니다. 네, 넘어가서 상장 직후의 유통 가능 주식 수. 사실 AB온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이거였죠. 무려 60.07%에 달하는 주식 수가 상장일에 매도 물량으로 쏟아질 수 있다는 거. 특히 기존 주주의 물량이 45.13%나 됩니다. 코넥스 이전 상장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매우 높은 비율이에요. 이렇게 기존 주주들의 비율이 높은 종목은요. 상장일의 흐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최근 IPO들 사례들 몇 개를 볼게요. 엠로, AB온하고 마찬가지로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이었고요. 기존 주주의 비율이 37.80%에 달했습니다. 그래도 AB온보다는 낮은 수준이죠. 아무튼 상장일 5분봉 차트 옆에 보시면요. 장 초반에 최고가를 찍고 계속해서 흘러내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바이젠셀,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은 아니지만 기존 주주의 비율 27.84%에 달했고요. 마찬가지 흐름을 보여줬죠. 자, 다음 딥노이드도 마찬가지. 기존 주주의 비율 38.08%로 높았고요. 상장일 초반에 고가 찍고 흘러내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B온은요, 더더욱이 청약 참여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수요 예측 경쟁률 139.36대 1로 매우 저조했고요. 그리고 신청 가격 분포표도 좋지 않았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 비율 4.3%로 비교해볼 필요도 없이 낮은 수준이었고요. 상장일의 유통 가능 물량이 무려 60.07%. 이것도 이미 최악의 수준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기존 주주의 물량이 45.13%나 된다는 거 매우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수요 예측 결과를 점수를 매긴다고 하면 저는 10점 만점에 2점도 주기가 어려워 보이네요. 네, AB온이 어떤 기업인지 기억이 안 나실 분들을 위해서 이전 영상에 정리된 부분만 끌어왔고요.
국내 최초의 동반 진단 기반의 신약 개발 업체고 CMET 억제제인 ABN401을 개발 중인데 이게 그나마 개발 중인 약물 중에서 가장 기대주고 기술 이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하지만 3년 연속 적자인데다가 완전 자본 잠식 상태도 계속되고 있어서 재무 지표가 아주 위험하다. 결국에 ABN401이 임상에서 실패한다면 이 기업은 볼 게 없다는 결론이었고 코넥스 이전 상장이라서 유통 가능 물량이 위험 요소라고 이미 얘기를 했었어요. 또 수요 예측 결과 확인이 필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결과를 보니까 청약은 건너뛰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네, 코넥스 이전 상장의 상장일 기준가 계산되는 방식이 조금 다르잖아요. 최종 배정 내역을 확인하는 날에 상장일 바로 전날, 그러니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지금부터 계산해 본다고 애쓸 가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위험을 무릅쓰고 또 청약을 해볼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배정 물량하고 청약 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네, 다음으로 SK리츠의 수요 예측 결과도 한꺼번에 보도록 할게요. 총 706곳의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했고요. 앞에서 본 ABion보다는 많은 기관들이 참여를 한 거죠. 경쟁률은 451.6대 1을 기록했습니다. 무려 73.5조 원이 몰렸다고 봐야 하는 건데요. 근데 기관들은 실제로 증거금을 납부하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로 납입된 금액은 아닙니다. 아무튼 현재 상장되어 있는 리츠들하고 수요 예측 경쟁률을 비교해서 보시면 최근에 D&D 플랫폼 리츠가 244.81대 1을 기록했을 때 우리가 와 높다, 높은 수요 예측 경쟁률이다, 흥행에 성공했다 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규모가 SK리츠가 훨씬 큼에도 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어요. 롯데리츠의 기록을 깬 거고요. NH 프라임리츠 다음으로 2등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네, 넘어가서 신청가격 분포표 보시면 사실 리츠나 스펙은 이 신청가격 분포표가 큰 의미는 없죠. 공모가가 5,000원, 2,000원으로 각각 확정이 되는 종목들이니까요. 그래도 리츠의 경우에 제가 이전 사례들을 살펴보면 5,000원 미만을 제시한 건들도 꽤 있었더라고요. 하지만 SK리츠는 오히려 5,000원 초과의 한 건이 존재한다는 거, 이거 보니까 나쁘지는 않은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 유형별로 보시면 외국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눈에 띄는데요. 81개, 꽤 많은 해외 기관들이 SK리츠의 수요 예측에 참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보시면요. 신청 수량 기준으로 23.71%예요. ABion보다는 당연히 훨씬 높고요. 다른 또 일반 기업의 IPO보다도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근데 리츠끼리만 비교해서 보시면 딱 평균 수준이더라고요. 상장이 되어 있는 리츠의 평균 확약 비율이 23.56%예요. 그러니까 딱 평균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모 개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일반 IPO하고 다른 점은 100% 비례 배정이라는 거, 균등 배정이 없이 경쟁률에 따라서만 배정이 됩니다. 청약은 한국, 삼성, SK 하나, 4군데에서 가능한데요. 마찬가지로 중복 청약은 안 되고요. SK리츠의 포인트만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SK 서린빌딩이라는 우량한 기초자산이랑 SK 주유소라는 활용도가 높은 기초자산을 같이 편입하고 있고 SK 지주회사와 SK 에너지라는 우량한 임차인이 장기 책임 임차를 한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트리플렛과 임차인의 캐펙스 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SK리츠가 책임져야 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은 아주 낮은 편이다. 물가 상승률에 연동되는 임대료를 약속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해지가 어느 정도 가능하고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초 분기 배당 리츠라는 거, 연 배당 수익률은 5.45% 정도를 예상한다는 거, 이거는 공모가 대비한 수익률입니다. 주가가 오른다면 예상 배당 수익률은 더 낮아지는 거고요. 주가가 떨어지면 예상 배당 수익률은 더 올라가는 거죠. 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 D&D 플랫폼 리츠가 상장을 했잖아요. 이 친구의 성과가 SK리츠 청약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특히 D&D 플랫폼 리츠의 수요 예측 경쟁률도 높은 편인데다가 청약 경쟁률도 36.43대 1로 최근 리츠들 대비해서 높은 수준을 기록해줬고 특히 최종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81.18%에 달하면서 와,
이거 리츠도 무슨 일을 한번 내려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주가를 보니까요. 시초가는 5,390원, 공모가 대비 7.8% 플러스 수준에서 출발을 한 거고요. 최고가 5,400원을 찍고 오후 12시 45분 기준으로 5,27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률이라든지 확약 비율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고 해서 리츠의 주가가 급등하거나 하는 이런 이상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분들은 리츠 청약이 아마 스타일에 안 맞으실 거고요. 배당을 노릴 진득한 분들은 청약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당연히 리츠는 배당 수익률이 중요한 상품이기 때문에요. 주가가 급격히 오르는 일이 드물 수밖에 없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배당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배당 수익률을 유지하는 선에서 주가도 큰 움직임 없이 흘러가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상 경쟁률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요. D&D에는 총 청약 증거금 1.6조가 유입이 됐었고 롯데리츠에는 4.7조, NH프라임 리츠에는 7.7조가 유입이 됐었어요. 과연 SK리츠에는 얼마만큼의 자금이 몰릴 것인가? YM택하고 일정이 겹치기 때문에요. 아마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분들은 YM택으로 자금을 집중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YM택의 청약 증권사가 KB증권인데요. 50% 기준의 청약 한도가 3,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남는 자금을 SK리츠 청약에 투자를 할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리츠를 굳이 공모 청약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 메리트가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기존의 리츠들을 이 차트를 통해서 흐름을 쭉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라리 시장에서 5,000원 밑의 가격이나 그 근처에서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요. 오늘 D&D 플랫폼 리츠의 시초가가 굉장히 놀라운 수준으로 올라줬다면 얘기가 조금 달라졌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금리 인상 시즌이라서 배당에 대한 매력이 단기간에 조금 줄어들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냥 청약 증거금으로 우선 2조 정도 잡았어요. D&D보다 규모가 더 크기는 하니까요. 그러면 경쟁률이 57.33대 1 정도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쟁률 60대 1 정도를 생각한다면 한 주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청약 증거금은 15만 원 필요하겠습니다. 증거금률은 똑같이 50%예요. 와, 근데 제가 이렇게 경쟁률을 계산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경쟁률이 매우 낮은 편이라서 청약 수량 대비 배정을 많이 받게 된다면 D&D처럼 공모가 대비해서 약간의 수익률만 내준다고 해도 와, 수익금은 오히려 꽤 될 수 있겠다. 네, 그런 전략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의식의 흐름대로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전략을 쓰실 분들은 한번 그렇게 고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물론 공모가 대비해서 상장일 바로 주가가 플러스를 시현할 것이라고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요. 네, 이렇게도 한번 생각은 해보시고요. 배정 물량 4개 증권사 체크해주세요. 한국투자와 삼성증권의 배정 주식수가 가장 많기는 한데 SK증권이 아마 계좌 수 측면에서 보면은 훨씬 적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경쟁률이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청약 한도도 증권사별로 한번 쭉 확인해주세요. 한국투자증권은 비대면 계좌에 한해서 청약 당일 개설 후 바로 청약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네, 삼성증권하고 SK증권, 하나금융투자 쭉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 이건 그냥 참고사항인데요. 리츠의 상장일 시초가 결정 방식도 일반 기업들의 IPO와 마찬가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과거에는 공모가인 딱 5,000원으로 출발을 하도록 했지만 규정이 바뀐 지 꽤 됐어요. 그래서 공모가의 90%에서 200% 사이 금액으로 시초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리츠를 매도할 때 거래세 내야 하냐고 물으시던데요. 이 리츠의 세금은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 하고요. 또 증권거래세, 이건 매도 시에만 내는 세금이죠. 0.23%가 부과됩니다. 네, 저는요, 사실 AB온하고 SK리츠 개인적으로 두 개 다 그리 땡기지는 않아요. YM택의 자료 준비되는 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